한 아이의 목소리에 지금 이탈리아 학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 4세의 언어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가 7년간 모든 치료에도 변화가 없었는데 단 48시간 만에 한글 치료 실험에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읽어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지켜본 이는 유럽 라틴어권 최고의 언어학 권위자 아르날도 폰타나 교수.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폰타나 교수 자신이 평생 지켜온 언어의 전통과 가족의 미래 사이에서 극한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유럽의 자존심과 한 가족의 희망,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을 뒤흔든 새로운 언어 대전환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산드라 폰타나입니다. 2347번째 치료 세션이 끝나고 텅 빈 치료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루카가 흘린 크레용 자국 7개가 하얀 테이블 위에 무지개처럼 늘어서 있었죠. 창밖에서는 피렌체의 봄비가 창틀을 두드리며 리듬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내 가슴속은 천둥처럼 울리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11살 아들의 입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단어 하나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루카가 4살 때 받은 진단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던져놓았어요. 발달성 언어장애라는 5글자가 우리의 삶을 갈갈이 찢었죠. 이탈리아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타이틀이 내 아들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매주 3번 치료사들이 바뀌었습니다. 방법도 바뀌었고 약물도 바뀌었어요. 변하지 않은 건 루카의 침묵뿐이었죠. 내 서재에는 언어 획득에 관한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밤마다 읽고 또 읽었어요. 온 세상의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교수님,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전문가들의 위로가 귀에 멍울처럼 맺힙니다. 내가 가르치는 라틴어의 복잡한 문법 체계는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서 내 아들의 침묵은 해독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가 저를 괴롭혔어요. 남편 마르코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루카의 8살 생일날 촛불을 불어도 소원을 말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조용히 울었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의 학문적 고집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해요. 마르코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대학에서는 찬사를 받는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르코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루카는 자신만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카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던 중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어요. 디지털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며 웃었죠. 그 순간 마르코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가슴속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윤혜린 박사의 연구 제안서가 제 책상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한글 기반 디지털 치료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루카의 태블릿 반응을 떠올리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학자로서의 신념과 어머니로서의 절박함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마르코는 단호했어요. 이제 당신의 자존심보다 루카가 중요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찔렸죠. 7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EU 한글 디지털 치료 프로젝트 첫날 23명의 참가자들이 피렌체 외과학 실험실에 모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참가자들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태블릿에서 울려 퍼지는 생소한 한글 발음이 공간을 채웠어요. 시리아에서 온 9살 소녀 아미라가 한글 모음을 따라 읽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낯선 희망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죠. 그럼에도 학자로서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혜린 박사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어요. 폰타나 교수님, 한글은 시각적 구조와 발음 사이의 명확한 연결성이 특징입니다. 언어 체계의 규칙성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자극하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제 고정관념을 건드렸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루카와 비슷한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치매 초기 노인들과 전쟁, 트라우마로 언어 기능을 잃은 난민들도 있었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침묵 속에 갇힌 사람들이었죠. 첫 주는 관찰자로만 참여했습니다. 라틴어와 이탈리아어의 전통적 언어 구조를 연구해온 저에게 한글의 형태는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복잡한 언어 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 번째 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78세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한글로 된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말을 잃었던 그분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자 실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죠. 리카르도 파치니의 코딩 기술은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각 참가자의 반응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조정했어요. 교수님, 한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만드는 규칙성이 뇌의 언어 회로를 자극합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3주 차에 접어들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82%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어요. 특히 어린 참가자들의 반응이 두드러졌죠. 피렌체 대학 언어학과 동료들이 결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를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야 할지 고민했어요. 7년간의 실패 경험이 제 결정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마르코는 매일 물었죠. 언제 루카를 보낼 거예요? 그의 눈에서 다시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4주 차, 시리아 난민 아미라가 완전한 문장을 말했어요. 저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실험실에 있던 모든 연구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혜림 박사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역신문에 프로젝트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유, 한글 기반 언어 치료법으로 혁신적 성과, 헤드라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학문적 신념과 어머니로서의 절박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결심했어요. 다음 주부터 루카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일부터 루카를 데려올게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시작 6주 차, 피렌체 시청 앞에 5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탈리아 국기 372개가 분노에 찬 함성 속에서 펄럭였어요. 우리의 언어를 지켜라 외침이 역사적인 광장을 울렸죠. 귀를 찌르는 확성기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르코 비토리오의 분노에 찬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는 순간 역겨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르코 비토리오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선두주자였어요. 폰타나 교수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언어적 유산을 동양 문자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전국 뉴스에 보도됐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한글 교수 아닙니까? 갑자기 제가 조국의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피렌체 시의회에서는 보수파 의원들이 프로젝트 중단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시아 문자를 배우게 할 수는 없다. 중세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주장이 21세기 의회에서 울려 퍼졌어요. 대학 내에서도 동료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 포폴로 신문은 일면에 외국어가 이탈리아어를 위협한다는 헤드라인을 실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포스터가 등장했죠. 우리의 문화를 지켜라. 학문적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루카의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3일째 되는 날, 아들이 처음으로 한글 모음 R을 따라 읽었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제 마음속에 불을 지폈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창문에 배신자라는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마르코는 루카의 작은 진전에 기뻐했어요. 그가 소리를 냈어요. 당신 들었나요? 그의 눈에서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죠. 윤혜림 박사와 리카르도는 위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앞에서 극우 지지자들의 시위가 일상이 되었어요. 저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교수님. 윤혜림 박사의 결연한 목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입지도 흔들렸어요.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동료들은 복도에서 만나면 눈길을 피했습니다. 학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알레산드라, 이 프로젝트가 우리 학과에 가져올 위험을 생각해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데이터는 계속 쌓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진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루카가 일주일 만에 보인 변화는 7년간의 모든 치료를 합친 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마르코 비토리오는 TV 토론에 저를 초대했어요. 이탈리아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공개 토론이라는 명목이었죠.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함정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러나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토론 전날 밤, 루카가 제게 그린 그림을 건넸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그려진 종이였죠.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본 이해의 빛이 제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개인적 신념과 학문적 명성을 넘어
더 큰 의미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국영방송국 RAI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36개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땀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폐부를 찔렀어요. 카메라 8대가 독수리처럼 저를 주시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마르코 비토리오의 차가운 미소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남편과 루카가 관객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탈리아의 언어적 정체성과 혁신에 관한 특별 토론을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마르코 비토리오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단테의 나라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문화적 자살행위입니다. 관중 절반이 열광적으로 박수쳤죠. 제 차례가 왔어요. 준비한 논리적 반박 대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놀란 표정이 보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루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루카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었어요. 윤혜림 박사가 개발한 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루카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입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마르코 비토리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7년 동안 단 한 문장도 말하지 못했던 제 아들이 전국 방송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 순간 시리아 난민 출신 하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19살의 청년은 6개월 전까지 전쟁 트라우마로 말을 잃었어요. 저는 하산입니다. 한글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발언에 스튜디오 절반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마르코 비토리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조작된 쇼입니다. 그의 외침이 무색하게 78세.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치매 진단 후 말을 잃었던 노인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박사가 실시간 뇌 스캔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뇌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비토리오의 주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간 전통 언어학을 수호해온 제 신념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루카의 변화는 제가 믿었던 모든 학문적 원칙을 뒤흔들었어요. 전통과 혁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수백 명의 부모들이 연구소에 연락해 왔어요. 우리 아이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개인적 고통이 공적 희망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루카는 제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학자로서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로서의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명이었어요. 피렌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피렌체 대학 학장의 번호였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15일째 우리 집 식탁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루카의 밝아진 얼굴을 비추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라자냐 냄새가 온 방을 채웠죠. 루카가 새로 배운 단어 카드 7장을 자랑스럽게 펼치는 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루카의 작은 변화들이 매일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인사. 저녁에 잘 자요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7년간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우리 집을 새롭게 채웠어요. 마르코의 얼굴에서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는 루카의 치료 노트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루카가 3단어로 된 문장을 말했어요. 그의 일기에는 희망이 한 줄 한 줄 쌓여갔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냉기가 봄눈처럼 녹아내렸어요. 윤혜림 박사는 매주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루카의 진전이 놀랍네요. 언어 습득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나의 주관적 희망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학자로서의 저는 데이터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가 일상이 되었어요. 마르코와 나는 루카가 잠든 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대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알레산드라, 당신이 변하고 있어요. 마르코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변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마르코도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분노와 좌절감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리였어요. 루카의 방에는 한글 포스터가 벽에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언어학의 권위자였던 제가 이제는 매일 밤 아들과 함께 한글을 공부했어요. 낯선 문자가 친숙해지면서 언어의 본질에 대한 저의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간 첫날,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한글과 라틴어의 구조적 차이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망설였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죠. 전통과 혁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리카르도가 개발한 새 버전의 앱으로 루카의 학습 속도는 더욱 빨라졌어요.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윤혜린 박사는 루카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공동저자로 넣겠다는 그녀의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르코와 저는 루카가 잠든 후 테라스에 나가 별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밤에 피렌체는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마르코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했죠. 아니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루카의 변화는 우리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단절됐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어요. 학문적 명성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화합,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었죠. 피렌체 시청 회의실에 모인 42명의 인사들 사이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9월의 선선한 바람이 서류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르코 비토리오의 지지자 3명이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제 심장박동이 빨라졌죠. 이탈리아의 언어 정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이 먼저 발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에는 정치인, 학자, 교사, 학부모, 의료 전문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윤혜린 박사가 지난 3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가자 87%가 유의미한 언어 능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차트와 그래프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마르코 비토리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여전히 이탈리아 전통 문화 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피렌체 대학 총장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전통 언어학과 혁신적 방법론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폰타나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학문적 입지가 흔들렸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게 된 것이었어요. 감정을 가라앉히며 일어섰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라틴어의 풍부한 문법, 체계와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만나면 우리는 더 강력한 언어,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교육부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EU 차원의 시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카르도는 이미 태블릿을 꺼내 플랫폼 확장 계획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치열한 토론과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점차 합의점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르코 비토리오와 그의 지지자들도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어요. 피렌체를 시작으로 로마, 밀라노, 나폴리의 시범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통 언어교육과 한글 기반 디지털 치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모든 참가자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르코 비토리오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우리는 여전히 이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겠죠. 그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첫 번째 통합 플랫폼이 출시되었어요. 리카르도와 윤혜린 박사가 개발한 앱은 이탈리아어와 한글의 구조적 유사성을 시각화했습니다. 첫날에만 10,000명 이상이 다운로드했어요. EU 교육위원회에서 저를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개인적 고통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유럽 전체의 교육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루카의 작은 진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르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죠. 아니요. 당신이 해냈어요, 알레산드라. 마르코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된 것이었어요. 브리셀 이후 본부 강당에 1204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3개가 저와 루카, 윤여린 박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귀를 울리는 마이크 피드백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12살 루카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오늘 저는 언어학자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문장을 내뱉자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권위의 갑옷이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함이 주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립에서 연대로, 고집에서 포용으로 변화해온 길이었어요. 루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루카 폰타나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의 기립 박수가 쏟아졌어요. 마르코가 첫 줄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혜린 박사가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현재 유럽 전역에서 2만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성공 사례들의 얼굴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미라, 알베르토 할아버지, 그리고 루카의 모습이 차례로 비춰졌어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틴어의 역사적 깊이와 한글의 과학적 정밀함이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언어적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마르코 비토리오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럽 언어 융합 이니셔티브라는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통합 언어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이었어요. 디지털 기술과 전통 언어학의 조화를 통해 언어 장애를 넘어 난민, 노인,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플랫폼이었습니다. 리카르도가 개발한 오픈소스 앱을 시연했어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루카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아들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에 청중들이 다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마르코가 우리를 껴안았어요.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요, 알레산드라. 그의 말에 미소 지었죠. 아니요, 우리 모두가 변했습니다. EU교육위원회가 5년간 20억 유로의 예산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개인적 고통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유럽 전체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루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니란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꾸는 거야. 브리셀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전통과 혁신의 대립을 넘어 우리는 더 큰 인간적 연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언어란 단어가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요. 피렌체 대학 새 언어융합센터 개관식에 2,457명의 방문객이 모였습니다.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과해 대리석 바닥에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냈어요. 로비에서는 18개 언어로 환영 인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본 터팅을 앞둔 순간 13살 루카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죠. 가슴이 터질 듯한 자부심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동안 5년 전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건물은 벽돌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루카의 또렷한 목소리에 청중들이 미소 지었어요. 마르코는 제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개관식 후 윤혜린 박사와 로마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알레산드라. 5년 전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 고통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국제적인 교육혁명이 되었어요. 연구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8만 7천 명 이상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 선진국에서 공식 치료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WHO는 지난 이 프로그램을 세계 표준 언어 치료법으로 인증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희망이 된 것이죠. 마르코 비토리오와의 마지막 대립도 역사가 되었어요. 그는 지난해 은퇴 연설에서 놀랍게도 저를 언급했습니다. 폰타나 교수는 내게 진정한 혁신이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랜 적이 이제는 동맹이 된 아이러니가 느껴졌죠. 루카는 이제 13살이 되어 2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그는 저와 함께 센터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취가 되었어요. 마르코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7년간의 고통과 단절은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변모했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테라스에서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위기가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들었네요. 유네스코는 우리 프로그램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라틴어와 한글이 만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조한 사례로요. 전통과 혁신의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리카르도는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피렌체에 남기로 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결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제 서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틴어 고서들 사이에 한글 교재들이 자리 잡았어요. 두 언어, 체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게 된 공간이었죠. 학문적 경직성은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루카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보낸 입학 허가서였어요. 이제 18살이 된 그는 5년 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엄마, 한글의 고향에서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아들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말을 할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언어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피렌체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며 제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보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다리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였죠. 지난밤 루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은 무엇인가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피렌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다음은 없단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이야. 오늘 아침 아프리카에서 온 첫 방문단을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지. 아들의 침묵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목소리들의 화음이 되었습니다. 루카가 센터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엄마, 그의 미소에서 모든 대답을 찾았습니다. 언어를 넘어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본질이었어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